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내분비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분비 기계, 내분비 안에서 분비되는 뭘 얘기를 하느냐? 호르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서 분비되는 거 호르몬을 우리는 내분비 기계라고 하죠. 자, 호르몬이라는 거는 인체의 발육, 성장 및 생체의 안에서 분비되죠. 내부 환경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와 감염에 대한 반응을 하며 그 다음에 생식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자손 번식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손 번식 능력. 자, 보시면 호르몬의 기능 굉장히 여러 가지죠. 발육, 성장, 내부 환경도 조절하고 스트레스와 감염도 조절하면서 생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몸에서는 정말 극소량의 분비는 되지만 이 소량이 굉장히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몸에는 순수하게 내분비 기능만 하는 것이 있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분비라고 하면 그야말로 호르몬만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기관 속에서 외분비와 내분비선 1+1 이렇게 섞여 있는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그 호르몬만 분비하는 순수 내분비 기관을 우리는 단독 내분비선이라고 하겠고, 외분비 내분비 1+1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섞여 있죠. 그래서 혼합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혼합형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그야말로 순수하게 호르몬만 분비하는 곳은 어디냐? 뇌하수체. 뇌하수체 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 자, 그 다음에 부신, 신장 위에 꽃가를 쓰고 있죠. 여기가 부신. 그 다음에 목에 우리 나비 넥타이 두르고 있습니다. 갑상선. 그 다음에 나비 넥타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달려있는 게 부갑상선이고, 자, 그 다음에 머리 안에 보시면 또 송가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하수체, 부신, 갑상선, 부갑상선, 송가선은요 그야말로 온리 호르몬만 분비하는 곳을 단독 내분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고, 자, 그 다음에 혼합형 분비선은 1+1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췌장이고요. 여러분, 췌장은 시험에 굉장히 잘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계에서도 저희가 그 성인 간호 쪽 소화기계, 그 다음에 해부생리에서도 이 소화기계에서 췌장 다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췌장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췌장을 보시면 이 췌장은요 소화기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화기계의 역할 플러스 지금 뭘 다루고 있죠? 내분비 다루고 있죠? 내분비계의 역할을 해서 1+1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계에서는 소화효소를 분비하죠. 아트리. 요 아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계 부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에서는 우리가 혈당을 조절을 하는 호르몬. 혈당 조절 호르몬, 요거 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환난소. 남성의 것을 고환이라고, 그 다음에 여성은 난소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생식기계라고 해요. 남녀 생식기계. 자손 번식 능력. 그래서 고환에서는 정자, 그쵸? 난소에서는 난자가 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기계. 내분비 기계에서 이제 보시면 고환과 난소에서는요, 자, 고환에서는 뭐가 나오겠죠? 남성을 남성답게 해주는 테스토스테론 3티귿. 그래서 이거 남성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죠.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이제 난소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에스트로겐.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래서 이걸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고환과 난소도 생식기계 능력 플러스 내분비계, 그래서 1+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의 기능을 하고 있고, 얘도 1+1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혼합형 분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은 단독으로 분비되는 것도 있고, 1+1의 기능으로 분비가 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특히 요 췌장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호르몬의 종류 굉장히 우리 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뭐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쯤 그냥 보고 넘어가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호르몬 어려워요. 이 기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간파하시기에는. 그리고 이 해부생리 부분에선 여러분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뭐 두세 문제 출제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올인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에 대해서 너무 막 파거나 너무 힘든데 안 된다고 막 안 되는 걸 가지고 잡고 있으면 그건 시간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딱 간단하게 시험에 잘 나왔었던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다 이거를 머릿속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가 쉽지는 않잖아요.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중요한 부분만 잘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호르몬의 종류는요. 이제 나오는 부위에 따라서 나오는 호르몬도 다르죠. 자, 먼저 우리 머리 여기 위에서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내하수체라는 게 있어요. 내하수체. 머리 안에 내하수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하수체는요. 내하수체는 또 두 가지로 쪼개져요. 내하수체를 크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내하수체. 요게 내하수체예요. 머릿속에 있거든요. 뇌하수체. 자, 이렇게 있고 이 앞쪽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엽. 그 다음에 뒤에는 후엽이라고 해요. 앞에 있어서 전엽, 뒤에 있어서 후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전엽에서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후엽에서는 두 가지가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보통 시험 문제 유형은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냐면 내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놓고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막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류가 많은 것보다 종류가 적은 것을 외워두시고 있으면 되겠죠. 후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옥시토신과 항인용 호르몬 두 개 있으니까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전엽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엽에서 나오는 거 볼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전엽에서 나오는 친구들은요. 보통 자극을 하는 호르몬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엽은 크게 자극 호르몬 요렇게 크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이제 자극 호르몬이 아닌데 얘는 성장 호르몬을 먼저 볼게요. 얘는 별표 쳐놨죠. 잘 나와요. 자,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켜요. 혈당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뼈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가 크고 발육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이 성장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장기의 성장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됐을 때는 거잉증,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야말로 성장을 유발하는 호르몬인데, 자, 성장기에 이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인증이 발생을 하고요. 성장기에 이 호르몬이 너무 작아버리면, 부족하게 되면 난쟁이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기에 과잉돼도 문제, 성장기에 적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적당한 게 모든 게 다 좋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거, 성장기가 끝난 성인, 이게 중요해요. 성장기가 끝난 성인에게 과잉 분비가 됐어요. 성장기가 끝난 성인에게 과잉 분비가 됐을 때는요, 이미 성장이 끝난 사람한테 이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다 보니까 뼈의 끝부분들 있죠. 손, 발, 그 다음에 뭐 턱, 코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발생합니다. 말단이라는 거는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끝부분에 비대증이 발생해서 손이 커지고 발이 커지고 턱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캐릭터로 따져보자고 하면은 여러분 헐크 아시죠? 헐크. 어벤져스 헐크. 헐크, 손 크고 발 크고 막 그렇잖아요. 턱 이렇게 네모져가지고 크고.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아세요?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손 크고 발 크고 턱 이렇게 두껍고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말단 비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이 이제 이미 성장기가 끝났어요. 성인인데 이 성인이 계속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버리면 말단 비대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손, 말단이라고 하는 끝부분, 신체의 끝부분, 손, 발, 코, 턱 이런 부분이 비대해지는 만성질환이 말단 비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를 장난을 잘 치죠. 왜냐하면 이제 성장 호르몬이 과잉됐다라고 하면 이제 깊이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장 호르몬 많이 분비되니까 거인증이지 하고 딱 체크를 하는데 지문에 잘 보면
성장이 끝난 성인에게 과잉 분비됐을 때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성인에게서 과잉 분비됐을 때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말단 비대증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고르세요 라고 하면 성장 호르몬이 제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나머지들은 자극 호르몬이에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래서 갑상선을 자극을 하여 가지고 갑상선을 튼실하게 만들어줘요. 성숙해주고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 분비를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가 이렇게 뇌에 있잖아요.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을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선이죠. 이게 갑상선을 틱 하고 자극을 해요. 툭 하고 눌러줘요. 띵동 하고 눌러주면 이 띵동 하고 누르는 순간 갑상선에서는 뭐를 분비를 하겠죠? 티록신을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 기전이에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고요. 갑상선이 자극이 돼가지고 이제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티록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잘 나와야 티록신도 분비가 될 수 있는 거고 갑상선도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그야말로 부신을 갖다가 자극해서 부신에서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 그야말로 얘네들은 자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난포 자극 호르몬. 그래서 우리 모성 간호에서 난 예스 하고 배우셨죠. 호르몬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 에스트로겐 얘네 연결하시면 돼요. 난포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에스트로겐도 분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 난포 성숙과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예스 우리 이거 모성에서 했어요. 예스 그래서 난포 자극 호르몬, 에스트로겐 같은 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성에게서는요 고환을 자극시켜서 정자 생성을 촉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성에서 배웠죠? 황체 형성, 황프로 배우셨잖아요. 황체 형성 자극 호르몬, 여성에게는 배란 및 황체 형성, 그리고 난소에서는 뭐죠?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을 합니다. 황프로, 황체 형성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 같은 결이에요. 자, 그래서 남성에서는 이제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를 촉진을 또 시키는 역할을 하죠. 뭐 깊게까지는 보시지 마시고 예스 황 프로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또 나오는 게 뭐죠? 젖분비 호르몬 프로락틴. 이것도 모성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프로락틴이라는 젖을 분비를 잘하는 프로가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신된 여성의 젖샘을 자극해서 젖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우리는 젖분비 호르몬 프로락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우신 내용이 뇌하수체 어디서?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대부분 어디 기관을 다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이 중에서 성장 호르몬이 좀 잘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후엽. 그래서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가 후엽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후엽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두 가지.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 여러분 옥시토신은 어디서 많이 들었죠? 모성에서 들었죠. 모성에서도 중복이 되고 해부생리에서도 중복이 되니까 시험에 출제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옥시토신은 무슨 역할을 하죠? 자궁 수축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모성에서 지겹게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궁의 평활근을 수축시켜서 분만을 촉진을 시켜요. 그래서 자궁 수축을 시키는 분만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 분만을 할 때도 옥시토신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유도 분만을 한다라고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이드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고 하면은 수유기에 젖샘에 작용하여 젖을 분비관으로 방출시키는, 젖을 사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옥시토신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옥시토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니 해도 이 자궁 수축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이뇨 호르몬. 자, 얘는요, 이 항자가 붙으면 반대예요. 반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뇨라는 건 뭐죠? 소변을 보는 거잖아요. 이뇨를 반대하는 호르몬, 소변 보는 것을 반대하는 호르몬을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은 뭐냐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세뇨간의 수분을 제흡수를 촉진시켜 소변량을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소변을 반대하잖아요. 소변을 보는 걸 반대하니까 당연히 소변량이 감소를 하겠죠. 소변 보는 것을 반대해요. 소변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반대
반대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소변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분비,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과다해지죠. 과다해질 경우에는요, 핍뇨증이 발생해요. 핍뇨증이라는 건 소변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핍뇨. 하루 소변량이 500cc 이상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보는 소변량은요, 여러분 1500cc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1500cc에서 2000cc에 우리가 소변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돼 버릴 경우에는 소변이 안 나와요. 왜냐? 항이뇨 호르몬, 소변을 반대하는 호르몬이 너무 많아졌어요. 나는 소변 반댈세 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소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핍뇨라고 합니다. 하루 소변이 500cc 이하로 소변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여버리는 걸 핍뇨. 그래서 이 호르몬이 증가하면 소변은 줄어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면은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니까 소변을 또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붕증에 대해서 간혹 한 번씩 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붕증은 소변을 너무 많이 보는 건데 무엇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이 뚝 하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뭐였죠? 소변 나가는 거 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변이 나가는 걸 반대하는 애가 너무 이제 저하가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붕증. 하루에 소변을 4에서 6리터 이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소변은 많이 봤자 1500cc, 2000cc면 1.5리터에서 2리터를 보는 건데 그의 뭐 3배, 4배가 되는 양의 소변을 봐버리면 정말 사람이 사람 몸에서 물기가 쫙 빠져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탈수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이뇨 호르몬에 대해서는 어떤 호르몬인지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이제 소변과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소변이 배출되는 것을 반대하는 호르몬, 그래서 소변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인데 이게 분비가 과다해지면 소변이 어떻게 된다? 줄고, 이게 너무 저하되면 소변량이 또 증가하고 반대의 역할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비가 저하됐어요. 저하돼서 소변량이 많아지는 걸 뭐라 한다? 요붕증. 이름 좀 특이해서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요붕증. 소변을 많이 보는 거예요. 소변을 많이 본다는 거는 항이뇨 호르몬이 어떻게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후엽만 알고 있으면 후엽이랑 전엽이랑 섞어놨을 때 충분히 걸러서 어떤 게 후엽이고 어떤 게 전엽인지 걸러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후엽,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 갑상선이죠.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 하기 전에 성인간호 부분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그 문제 풀이를 미리 좀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갑상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갑상샘. 갑상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갑상선 있죠? 이렇게 목에 나비 넥타이처럼 있어요. 나비 넥타이처럼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목에 둘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갑상선이라고 얘기해요. 갑상선, 갑상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나와요. 칼시토닌과 티록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칼시토닌보다는 갑상선에서는 이 티록신이 중요합니다. 티록신. 그래서 티록신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선을 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죠. 이게 호르몬이 분비돼서 누구를 띵동하고 눌러줘요? 갑상선을 띵동하고 눌러주면 이 갑상선에서 뭐가 나온다? 티록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전이에요. 티록신 호르몬이 나오겠고요. 자, 이 티록신은 대사율을 조절합니다. 대사율.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너무 높아지면은 막 보일러가 빨리 돌아서 그쵸? 막 땀이 나고 살이 빠고 막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우리 그 성인간호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그 다음에 이 대사율이 뚝 하고 떨어지면 보일러가 천천히 돈다. 이거 배우셨어요. 그래서 대사율 조절에 관여하는 게 티록신입니다. 그래서 이 티록신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티록신이 부족해요. 티록신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릅니다. 저하증. 부족하니까 저하증이라고 부르고요. 이 저하증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그거였죠. 저하 크레아틴병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아이에게서 있으면 아이들, 우리 아가들, 애들이 아이들한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되면은요, 크레틴병이라고 해서 성장이 정체되고 그러니까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가가 뭐 태아, 그 다음에 우리가 애기들, 얘네들이 성장을 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뇌 성장도 하지 못해서 지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이들에게 생겼을 때는 크레틴병, 그 다음에 이제 성인에게서 뭐죠? 점액수정, 점액부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들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티록신이 과잉, 너무 넘쳐나요. 넘쳐 흘러도 문제가 됩니다. 요걸 과잉 시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항진증에서도 여러분 제가 그때 알려드렸죠. 바제도 그레이브스병이래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제도병,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그 외모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흥분된 치아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바제도 그레이브스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는요, 제가 전 영상에 정리하고 문제풀이 해놓은 게 있어요. 그때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부갑상선이에요. 자, 여러분이 갑상선이 이렇게 나비넥타이니,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칼시토닌. 갑상선의 이제 주요 호르몬은 요 티록신인데, 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칼시토닌이에요. 요 칼시토닌, 요거는요 칼슘 생각하시면 돼요.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자,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을 합니다. 특히 이 칼슘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을 때 그 양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지금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부갑상선이 출동을 합니다. 혈액 너네 안에 칼슘 너무 많아. 얼른 좀 줄여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갑상샘이 출동을 해가지고 칼시토닌을 분비를 해서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줄여줍니다.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칼슘과 연관이 되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특히 티록신만 잘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부갑상선이라고 있어요. 부갑상선. 자, 갑상선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액세서리 같이 4가지가 붙어 있는데, 요 4개가 부갑상선입니다. 얘도요 여러분 칼슘을 조절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갑상선에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얘를 저하시키는 게 칼시토닌이었잖아요. 우리 부갑상샘은요 혈중 칼슘 인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혈중의 칼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저하시키는, 칼시토닌은 혈중의 칼슘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갑상샘은요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높이는, 혈중의 칼슘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갑상선에서 칼슘,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부갑상선에서 칼슘을 어떻게 한다? 높이는 역할을 한다.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갑상선,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콩팥 위에 보면은 신장, 여기 신장 보이시죠? 이 신장 위에 보면 여기 이렇게 깔때기처럼 쓰고 있는 친구가 부신이거든요. 자, 이 부신, 그래서 부신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부신이거든요. 그래서 부신은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신장 상단에 있는, 오타가 났네요. 자, 신장 상단에 있는 뇌분비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선으로 피질, 얘는 껍데기, 그 다음에 수질은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에를 피질, 껍데기, 그 다음에 요 안쪽을 수질.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세상에 피질과 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또 다르네요. 너무하죠, 여러분. 우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자, 먼저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한번 쭉 보시게요. 피질, 껍질 부분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죠. 우리가 테스토스테론도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피질에서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티솔, 우리가 뭐 코티솔, 코르티솔이라고 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코티솔을 또 피질에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티솔이 하는 역할은 혈당을 증가를 시켜요. 혈당 증가를 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코티솔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농도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소금기죠? 나트륨과 그다음에 칼륨, 이거는 이제 포타슘이라고 하죠. 포타슘이라고도 하는 이 농도가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 몸은 안정적이에요. 근데 얘네가 너무 불균형해지면 우리 몸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심정지도 올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친구는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기억하시면 되냐면 전해질을 균형,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알도스테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껍데기에서 나오는 거 안드로겐, 코티솔, 알도스테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분비되는 수질에서 분비되는 게 뭔지 볼게요. 부신 수질. 얘는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그래서 에피네프린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에피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뭐뭐 프린이라고 되어 있는 게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뭐뭐 프린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공통적으로 혈압 상승, 혈압을 상승시키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신 수질, 부신 안쪽에서 분비되는 뭐뭐프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얘 같은 경우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겠고 특히 이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 있죠.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수질에서는 뭐뭐프린들이 분비가 되는데 혈압을 상승시키더라.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에피네프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약제 이름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심정지가 왔을 때 혈압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환자가 뭐 심정지가 왔다든지 그 다음에 혈압이 뚝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응급약으로 에피네프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막 환자 CPR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에피 몇 개 까서 넣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에피가 바로 이 에피거든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혈압 상승도 시키고 심장 박동수도 증가해서 환자가 이제 생명이 없을 때 생명을 다시 이렇게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약제들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에피네프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것들을 약제로 또 사용을 하죠. 그래서 혈압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췌장.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요거 여러분 진짜 제가 나머지 다 모르셔도 되는데 요 췌장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췌장. 시험에 진짜 잘 나왔거든요. 뭐 복불복이긴 하지만 뭐 국가고시에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로 출제되는 애들이 이 췌장입니다. 자, 췌장은요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죠. 췌장이라는 거는 단독 분비선이 아니라 혼합 분비선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혼합이 되어 있어요. 췌장은. 췌장이라는 친구는 혼합 분비선이어서 1+1의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원이 소화기계. 소화기계에서 뭘 분비해요? 소화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화효소 3총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아제. 그래서 이거 줄여서 제가 알려드렸죠? 아, 트름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억하자 했잖아요. 아, 트름하지 마라 이 새끼야 라고 해서 소화효소는 아트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계. 여러분 요 좀 억양이 좀 세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한 거니까 아, 트름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화기계의 역할을 했고요. 또 췌장에서는 분비기계의 역할을 해서 지금 이걸 이제 배우실 거예요. 자, 내분비기계에서는 혈당을 조절을 하는데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죠? 혈당이 저하, 혈당을 떨어뜨려 주고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이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혈당 상승과 관련된 친구들의 색깔을 이렇게 입혀놨는데요. 혈당 농도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호르몬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위에서 보시면 혈당 농도를 증가시키는 친구 성장 호르몬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가셔서
코티솔도 혈당을 증가시켰죠. 그 다음에 에피도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 그 다음 마지막에 글루카곤도 혈당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혈당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이거 어디서 나왔죠? 췌장에서 나왔고, 코르티솔 같은 경우는 부신 껍데기, 피질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부신 수질에서 이렇게 분비되었던 그 호르몬,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성선, 송가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손 번식 능력이라고 했어요. 성선이라고 하는 거는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자손 번식의 능력을 하는 걸 우리는 성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다르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죠. 남성의 고환에서.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가 돼요. 우리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서 모성간호에서 중요한 걸로 배웠잖아요. 모성에서 난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더라.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이거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성선에서는 남자 여자 이렇게 호르몬이 다르게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고환 난소에서 무슨 호르몬이 분비되는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송가선이라고 있는데 크게 얘는 뭐 중요치는 않아요. 자, 송가선은 여기 머리에 보시면 또 이렇게 달려 있어요. 머리 쪽에 있는 데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 송가선이 하는 역할이 멜라토닌 형성 및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송가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설명은 종료가 됐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요, 내분비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풀이는 우리 문제집 219페이지에 213번부터 문제풀이를 할게요. 자, 먼저 내분비 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식에 영향을 미치고 생체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것은 이렇게 되었어요. 생식과 그다음에 생체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것. 그래서 호르몬, 송가선, 척수액, 림프액, 뉴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죠? 생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부 환경 조절하고 생식에도 관련이 있는 호르몬,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송가선 같은 경우는 방금 배우셨죠? 멜라토닌. 그 다음에 이제 5번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를 뉴런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14번 볼게요. 호르몬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인체의 발육과 성장을 조절한다. 맞죠? 발육, 성장을 조절을 하고, 2번 생체 외부 환경을 조절한다 라고 되는데 생체 내부 환경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분비계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라고 했어요. 혈액량 조절 아니고, 산화작용 아니고, 근육이완 작용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호르몬은 인체의 발육, 성장, 내부 환경 조절, 스트레스와 감염에 반응하며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15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에 순수 내분비 기능을 가진 기관, 순수하게 원내 기능, 단독 분비선, 순수 내분비 기능, 단독 내분비선. 자, 무엇이었죠? 뇌하수체, 갑상선, 송가선, 부신. 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자, 2번 보실게요, 여러분. 2번에 췌장은 1+1의 기능을 하고 있었죠. 소화기계, 내분비계.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고환도 1+1의 기능.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3번에서도 고환, 난소 1+1의 기능하는 혼합형이었죠. 4번에서도 고환, 5번에서도 고환, 췌장. 그래서 우리가 이 혼합형 분비선, 췌장과 고환, 난소 요거 세 개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수 내분비선, 그야말로 단독으로 분비되는 얘들 이야기를 하겠고, 여기서 외분비 플러스 내분비선 되는 것을 혼합형 1+1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16번을 보겠습니다. 성장기의 난쟁이와 거인증은 무엇 부족과 과잉으로 초래되는 것입니까? 자, 성장기에 너무 많이 분비돼 버리면은 거인증, 너무 적게 분비되면 난쟁이, 뭐였죠? 성장 호르몬이었습니다. 답은 3번. 자, 그다음 217번 주목하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성인에서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죠. 성인에게서 성인이 됐는데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요. 그럼 뭐가 발생한다 했죠? 말단 비대증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말단 비대증, 손, 발 이런 데가 막 굵직굵직해지고 커지고 턱이 굵어지고 코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단 비대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18번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옳은 것은, 자, 뇌하수체는 우리가 전엽과 후엽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다 하면 한 8개 정도 돼요. 자, 먼저 1번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어디 나죠? 후엽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엽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옥시토신과 소변을 보는 걸 반대하는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2번 보시면 칼시토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칼시토닌은 어디서 분비됐죠? 칼시토닌은 갑상선에서 분비돼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이고요. 그 다음에 코티솔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부신 피질에서, 부신의 껍데기에서 분비되는 게 코티솔. 그 다음에 부갑상선 호르몬은 그야말로 부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알도스테론도 어디서 나오죠? 부신 피질 껍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9번 보겠습니다. 난소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촉진을 하고 고안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소에서는 프로게스테론, 고안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자, 프로게스테론만 알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 프로게스테론 황프로 해서 황체 형성 호르몬입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 그래서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모르셔도 되겠고, 어찌됐든 간에 난소에서 프로게스테론, 우리 프로게스테론이랑 결이 같은 거 기억하자겠잖아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랑 결이 같은 거 황프로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랑 결이 같은 거 난예스, 난포자극 호르몬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황프로, 난예스. 자, 그 다음에 220번 뇌분비선과 분비되는 호르몬의 연결이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갑상선에서 칼시토닌 맞죠? 갑상선에서 칼시토닌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신수질이라고 하네요. 부신수질은 안쪽에서는 에피들이 분비가 되죠. 안드로겐이 아닌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신피질 껍데기. 껍데기에서는 안드로겐, 코티솔, 알도스테론들이 나오죠. 안드로겐, 코티솔, 알도스테론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되어 있는데,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여러분 2가지밖에 안 나와요. 옥시토신이랑 뭐 나왔죠? 항이뇨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어디서 나와요? 전엽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5번 뇌하수체 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이뇨 호르몬 어디서 나오죠?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엽에서 나오는 두 친구,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만 잘 알고 계셔도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구분을 좀 하실 수는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게 221번 뇌분비선과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뇌하수체 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항이뇨 호르몬 어디였죠? 후엽에서 분비됐죠.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뭐뭐를 자극하는 호르몬은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3번 갑상선에서는 뭐 분비되죠, 여러분? 칼시토닌과 티록신 분비되죠. 갑상선에서는 어이구 어디 갔죠? 갑상선에는 칼시토닌,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신 피질, 부신 껍데기 피질에서는 안드로겐, 코티솔, 알도스테론이 분비되겠고,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있죠, 여러분. 부신 피질을 자극을 했던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되었죠?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난소는 프로게스테론이었죠.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자, 그래서 난소에서는 성선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보시면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요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22번.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 관련된 요오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요거 이제 성인 간호학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갑상선을 튼튼하게 해주고 티록신과 연관된 호르몬 뭐였죠? 해조류였어요. 해조류. 그래서 우리가 해조류는 그 초록색, 바다에서 나는 초록색 김, 파래, 그다음에 미역 이런 데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고 갑상선을 튼튼하게 해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이 해조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223번. 분만 시 자궁벽을 수축하여 분만을 용이하게 하는 호르몬. 분만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옥시토신이었죠? 요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옥시토신 어디서 분비가 되죠, 여러분? 옥시토신 어디서 분비가 됩니까?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 자, 그 다음에 224번 마지막에 볼게요. 요봉증이 발생하는 호르몬. 요봉증,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게 요붕증이고, 요붕증과 관련된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인데, 이 항이뇨 호르몬이 어떻게 됐을 때 소변을 많이 보죠? 짙게 나올 때, 저하됐을 때, 분비가 저하될 때 요붕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붕증 하면 항이뇨 호르몬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225번. 임신부에게 결핍될 경우 태아에게 크레이티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성장이 지연되고 선천성 기형이 초래되는 호르몬 저하 크레이틴병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무슨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됐을 때,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 누구에게? 태아와 우리 아이들한테 저하가 되어버리면은요, 그래서 임산부에게 결핍된 경우, 임산부 안에 누가 있죠? 태아가 들어있잖아요. 태아에게 결핍되고 아가들한테 결핍될 경우에는 크레이틴병이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적어져서 나타나는 저하 크레이틴병입니다 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갑자기 섞여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아이들한테 크레이틴병 성장 지연이 된다. 언제? 저하증일 때. 자, 그 다음에 226번. 과잉 분비될 때 바제도 그레이브스병이래 라고 했죠. 그레이브스병, 바제도병을 유발하는 호르몬 뭐였죠? 갑상선 호르몬이었어요. 답은 4번. 갑상선 호르몬이 어떻게 됐대? 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될 때. 자, 그 다음에 227번. 뼈의 성장 및 칼슘 대사와 관련된 인자로 혈중 칼슘 인해 농도를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 그래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칼시토닌과 부갑상선에서 부갑생선 호르몬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답을 찾으면 여러분 부갑상선 호르몬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 갑상선에서는 칼시토닌, 그 다음에 부갑상선에서도 부갑상선 호르몬, 이네가 칼슘을 조절을 하죠. 답을 찾으면 부갑상선 호르몬,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나오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과 부갑상선에 나오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이 칼슘의 혈중 피 속에 있는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이 두 개예요. 그래서 답은 이 두 개 중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답지에는 딱 부갑상선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과 228번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9번 볼게요.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알도스테론이다. 그래서 답은 3번. 부신 알간모르간 알도스테론. 이렇게 외워지신다면 여러분 외워주세요. 부신피질 알도스테론. 자, 그 다음에 230번. 췌장에서 분비되는 혈당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부족하면 당뇨병을 일으키는 호르몬.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였죠? 중요한 호르몬 여러분. 췌장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인데요. 이때 부족하면 당뇨병이래요. 그럼 뭐죠? 인슐린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부족하면은 혈당이 조절을 안 돼서, 당뇨병이라는 거는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게 당뇨병이잖아요. 혈당이 조절 안 되는 당뇨병은요, 인슐린이 부족한 거예요. 인슐린 부족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231번.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이외의 호르몬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우리 아까 했죠. 그래서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췌장에서의 글루카곤,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니까. 그 다음에 부신피질의 코르티솔,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의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수질의 에피네프린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2번 두 번째 줄에부터 볼게요.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결국 혈당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이 중에서 찾으시면 인슐린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혈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 둘 중에 하나인데 혈당력 조절 5번 인슐린만 맞는 답이 되겠죠. 자, 233번 성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성선, 우리 성과 관련된 생식과 관련된 성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남성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삼티긋,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호르몬.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엄마가 되고 싶은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4번 남자의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하며 성적 자극, 남성 생식기의 발육 등을 막고 있는 호르몬.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호르몬 뭐죠? 테스토스테론, 삼티긋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235번 폐경기 여성에 있어서 갱년기가 시작되는 처음 5년간 심한 뼈 손실이 일어나는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경기 여성에게서 골다공증이 흔하게 더 발생을 하는데요. 뭐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 골, 많은, 골에 다자가 마늘 다자거든요. 많은 구멍이 생기는 걸 골다공증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여성, 남성 둘 다 발생을 하거든요.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그런데 특히 여성에게서 더 발생 빈율이 높아요. 그 이유는 여성이 나이가 들게 되면 폐경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폐경이 되면은 호르몬 뭐가 떨어지는 거죠?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떨어지면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분비가 떨어지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은 뭐가 발생을 하느냐? 골다공증이 훨씬 더 가속화됩니다. 골다공증이 훨씬 더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폐경기 여성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었고 두 번째 줄에 골다공증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5번 에스트로겐 감소 요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